그럼 그 막 상승장의 그것을 그 스릴을 다 느끼셨겠다. 네, 맞아요. 그때는 사실 너무 좋았어요. 판 거 아깝다는 생각 들었죠.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결국 계약을 파기하고 100배상을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오를 건데 제가 오늘 수강생을 좀 만나러 왔어요. 제가 우리 수강생들 데이트 간다고 했잖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하시고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우리 수기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많은 어려움을 좀 겪은 것들이 있어서 이건 내 사연이다. 그럴 만큼 좀 똑같은 상황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처음 신혼 때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저는 남편과 둘이 지방에서 이제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시작을 그랬구나. 했고요. 정말 원룸 이제 전세부터 시작을 했어요. 원룸 전세부터. 네. 오, 너무 알뜰하다. 고시원, 기숙사, 그리고 이제 원룸 전세까지 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는 오피스텔로 해서 이제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 오피스텔은 혹시 매수하신 거예요? 네. 우와, 그래도 했어요. 아파트가 아니라 아쉽긴 하지만 사실은 신혼 때 오피스텔 조금 매수 잘 하시기는 해요. 그래도 전세 월세 전전하다가 조금 안정감을 좀 느끼셨겠다. 그쵸?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원룸에서 이제 생활을 할 때 되게 좀 꼬장꼬장한 집주인한테 조금 많이 힘들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원룸을 했을 때는 그 원룸이 경매에 넘어갔던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보증금은 받았어요? 보증금은 다행히 이제 일부는 받았고 그 외에 이제 500만 원을 못 받아가지고. 아니 신혼 때 500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 네. 엄청 맞아요. 마음 상했겠다. 법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채권자 배당으로 해서 일부를 받기는 했지만 많이 좀 떼이긴 했어요. 정말 엄청 힘드셨겠다. 여기서 여러분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원룸 전세를 들어갈 때 위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 원룸이 막 적게는 12개 많게는 20 몇 개씩 하고 뭐 꼭대기 주인집 이렇게 있고 이러잖아요. 그 전체 집의 주인이 한 명이에요. 내가 보증금을 얼마를 넣고 들어가거나 상관없이 이 전체 집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들어간 순서에 따라서 보증금을 받는 사람도 있고 덜 받는 사람도 있고 아예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원룸 들어가실 땐 전세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월세는 안전하냐? 50만 원짜리 월세면 500만 원 보증금 이렇잖아요. 그럼 그 500만 원은 안 아깝냐?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거 경매 넘어가서 그 결과 나올 때 아무리 빨라도 1년인데 월세 안 내고 사시면 되거든요. 그럼 크게 손해볼 건 없어요. 그래서 꼭 원룸 들어가셔야 되면 월세로 들어가세요. 우리 아들도 월세로 넣었습니다. 오피스텔을 첫 집으로 어쨌든 매수하셨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만족하셨나요? 오피스텔 산 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 아쉬움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저희가 워낙에 이제 초년생이고 모아둔 돈이 좀 많이 없었어요. 그쵸. 그 정도의 돈에 주변에 유흥업소가 있긴 했지만 신혼생활 했을 때는 그게 좀 장점으로. 네. 맞아. 재밌게 놀기도 하고. 맞아요. 오피스텔을 신혼부부들이 매수를 하는 이유 중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약에서 주택수에 안 들어가죠. 맞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매수를 잘 하시는데 그거 하나 보고 오피스텔 매수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많다. 물론 그 돈으로는 아파트를 못 사니까 사는 거는 맞지만 그러느니 조금 더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좀 모아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혹시 다시 돌아가신다면? 일단은 월세를 그쵸. 돈을 많이 모아서 약간 아파트 살 것 같아요. 네, 그쵸. 오피스텔 사진 않으실 것 네. 같죠. 신혼부부들이 그렇게 혹해서 이제 오피스텔을 사거나 조금 평수 넓은 아파트를 사거나 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준비하려고 조금 더 공부하고 돈을 모으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파주 운정 쪽으로 가셨다는데 파주 운정으로 가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 친동생이 그 운정에서 신혼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좀 자주 놀러 가게 됐는데 사실 같은 금액에 저희 이제 오피스텔 그 금액에 그 파주 운정으로 갔던 여기 포인트예요, 여러분. 같은 금액. 왜냐면 모두가 그렇게 느끼거든. 외곽지 신도시 네. 가보면 아니 내 그 오피스텔 가격으로 여기는 뭐야? 새 아파트를 사? 사실 서울에 아파트를 보긴 했었어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쵸. 네. 맞아요. 새로운 아파트를 또 분양한다고 해서 미분양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그럼 프리미엄은 좀 주고 사셨어요? 초반이라서 많이 붙진 않아서 한 500 정도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했어요. 지금 매수했던 아파트가 이름이? 롯데캐슬 파크타운 1차? 요게 지금 그래도 운정 신도시 중에서도 거의 1차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신축에 좀 해당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사기도 좋고 역에서도 좀 가깝고 요렇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그 GTX 역 쪽에는 반대쪽이긴 하죠.
운정이긴 하지만 직장이 옮긴 건 아니잖아요. 직장은 네. 서울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그때 당시엔 제가 육아휴직을 또 하고 있었어요. 육아휴직이어서 이제 안 보이는 거야. 네. 집만 보이고, 새 집에, 그 넓은 동네에, 그쵸, 네. 여유로움. 그래서 육아휴직이 끝나고 출퇴근할 때 어떠셨어요? 제가 교대 근무를 어. 해야 됐었는데 정말 나이트 끝나고는 너무 와. 힘들었어요. 저녁에 근무를 끝나고 졸린 상태에서 혹시 뭐 전철? 전철로는 좀 너무 어렵고, 네, 뭐 맞아요. 자가 운전해서? 네. 안 졸리셨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항상 겨울에도 창문을 다 열어놓고 그렇게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내 허벅지를 막 꼬집으면서 그렇게 해서 운전을 했었어요. 주차장에서 그냥 잠드신 적도 있다면서. 네. 도착하자마자 이제 주차장에서 잠이 든 거예요. 퇴근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엄마가 이제 안 와. 난리가 난 엄마가 거죠. 안 와. 네. 퇴근했을 때. 그래도 사고 안 난 게 참 다행이다. 네. 외곽지 신도시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구경을 좀 가보면 그때는 와, 이렇게 좋은 동네. 처음에 택지 개발하면 다 새 아파트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금사빠 안 할 수가 없어. 게다가 이 돈으로 서울에 전세도 못 얻는 이 돈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해서 실제 거기서 출퇴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 힘든 시간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 집값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집을 볼 때는 여러분 건물, 그 상품성 자체만 보면 안 되고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입지예요. 입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 입지가 결국은 그 집값의 척도거든요. 그런데 너무 집이 낡았거나 단지가 작거나 하면은 왠지 그 값이 너무 과장된 것 같은, 거품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인서울에 역세권에 좀 출퇴근하기 좀 좋고 충분히 좀 살만한 그런 연식이다 싶으면 그것이 결국은 가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는 어때요, 여러분? 대출 규제까지 있어가지고 15억 이하, 6억 대출까지 최대 나오는 것들은 지금 거의 15억까지 정말 세상 말로 가득 찼어요. 15억 넘어가면 대출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 이상을 못 넘어가고 딱 정체되어 있는 거지 가격들이 15억 이내는 최근에 급매도 하나도 없고 차근차근 야금야금 끝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남편이 엄청 걱정했겠다. 그죠? 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신랑이 서울 다시 가자고 서울 그렇게 가자. 얘기를 했어요. 저희 금액대에 알아볼 수 있는 저의 직장과 또 신랑 직장이랑 해서 그나마 이제 가격권에 들어오는 곳이 이제 백년산 힐스테이트 그쪽이었거든요. 아, 네. 차를 7억에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20년도에. 20년도면 거의 꼭대기로 올라가기 좀 전이기는 한데 7억 정도에 매수를 해서 그 이후에도 21년도에도 2년도까지 좀 쫙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딱 사셨네요. 네. 그럼 그 막 상승장의 그것을 그 스릴을 다 느끼셨겠다. 네, 맞아요. 그때는 사실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요거 사시면서 바로 그러면 운정에 있는 새 아파트는 매도를 하신 거예요? 네,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도 약간 사연이 있는 게 매도를 하고 나서 갑자기 매수세가 막 붙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서해선 이슈가 있었거든요. 워낙 상승장이어가지고 한 1, 2주 내에 5천이 오르는 거죠. 그때 당시 얼마짜리였는데? 그때 4억 5천에 저희 4억 5천짜리가 1, 2주 내에 5천만 원이 오르면 10%가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정말 미친 상승장이거든요. 판 거 아깝다는 생각 들었죠?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결국 계약을 파기하고 100배상을 했습니다. 4천만 원 주고 100배상? 네. 그때는 또 약간 돈 욕심이 좀 났어요. 일단은 서울에 가는 거를 2년 미루자. 어쨌든 백년사는 매수를 했으니까 잔금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어떻게든 좀 이걸 해야겠다. 뭔가 이제 이익을 좀 봐야겠다. 아파트 두 개가 앞으로 계속 다 같이 이렇게 잘 오를 거 같으니까. 네. 그럴 수 있어, 사실. 그때 당시 그 미친 상승장에 두 개가 다 오르고 있어.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서울의 아파트는 저희가 좀 기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 잔금 일수를 조금 미루는 대신 그만큼의 이자를 조금 지불하기로 하면서 네네네. 미루고 거기를 이제 전세 세입자를 구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걸 팔고 서울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서울에 전세를 주고 여기는 대액배상을 해주고 그냥 계속 사신 거죠. 맞아요. 그 힘든 출퇴근을 또 계속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금액이 그렇게 오르는 거가 보이니까 힘든 그런 게 좀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돈이 그런 겁니다. 돈이 벌리면 안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상승장 막바지로 가는 거여서 조금 그 다음 결과가 좀 약간 걱정이 되긴 한다. 네.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래서 사실 원래도 이제 2년 후에 이제 비과세를 받고 그쵸.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를 받고
팔으려고 했거든요. 네네. 22년도에 이제 팔고 서울로 이제 이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서울로 이사를 하긴 했는데 조금 주춤했어요, 거래가. 파주에 있는 아파트를 좀 낮춰서 팔았어야 됐는데 몇천 정도 팔면은 팔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깎았으면 팔렸을 텐데 그걸 못 하셨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부동산이 몇 년 동안 오르다 보니까 이게 잠깐 그 총선과 같이 겹치는 그런 거여가지고 이 시기만 좀 지나면은 괜찮을 거다, 거래가 될 거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보다 더 오를 건데 몇천 좀 싸게 팔기 너무 싫다, 약간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욕심을 부렸죠. 사실 남편은 이제 비과세를 받고 정리를 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아니다, 더 오를 거다라고 하면서 그 운정에 있는 아파트를 다시 또 전세를 주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많이 이제 하락했어요. 2억 이상 막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2억 이상? 최고 올라갔을 때 얼마 정도 했었던 거예요, 여기가? 운정 아파트는 사실 7억 8천까지도 거래가 갔었고, 됐었고, 네. 백년산 힐스테이트는? 거기는 이제 10억까지. 그럼 합쳐서 한 17억 8천까지 갔던 두 개 아파트가 어떻게까지 빠졌어요? 운정에 있는 아파트는 5억 후반까지도 빠졌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7억까지. 아우, 어떡해. 그럼 합쳐서 한 12억? 5억 넘게 빠진 거네요? 운정에는 집 한 채가 사라진 거네요? 네. 와. 그때 많이 좀 자책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전세도 역전세가 났었거든요. 역전세까지 맞고. 네. 와, 집 두 채로 부동산에 어지간한 거 다 경험하셨네? 네. 근데 좀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우리가 집값이 오르면 좀 요런 실수들을 하시거든요. 차를 뽑는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집값이 많이 오르면 돈을 엄청 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일은 없었는지? 당연히. 있었구나. 네. 우리가 이렇게 집값이 올랐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너무나 평범하게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거기에서 공감을 또한 느끼실 거고 또 위로도 받으실 거고, 아직 안 겪으신 분들은 저러면 정말 안 되는 거나 이런 것도 좀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크고 새 집은 처음 이제 살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집을 많이 꾸미고 싶더라고요. 생활용품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쓰게 되고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말에 이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여행도 많이 다니기도 했어요. 사실 거의 제로로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이 그렇게 올라주니까 그건 이미 저축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돈들을 좀 그렇게 많이 썼었어요. 두 분 맞벌이 하시는 그 현금 흐름은 따로 저축 안 하고 다 쓰셨다. 네. 나는 집이 돈을 이렇게 잘 벌어주고 있으니까. 이런 거 오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집값 올랐으면 차 뽑았을 때 그거 아직 아닌데, 내 돈 아닌데 이제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때는 너무 잘 올라주니까. 최근에도 얼마나 무섭게 올라졌어요. 주식도 요즘 얼마나 잘 오릅니까? 주식조차도 팔아서 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거가 아닌데, 부동산은 쉽게 매도도 안 되는데 그게 가격이 오를 때 그 가격이 오른 것이 정말 내 돈이라는 그 마음을 쉽게 흘려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 어떻게 됐는지 또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내가 허상 속에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그 돈이 내 돈도 아닌데 저를 되게 많이 좀 자책했던 것 같아요. 후회와 불안이 정말 컸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강의도 듣고 임장도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강의를 들었을 때 너무 이제 엄청 열심히 해야 된다. 나를 굉장히 들들볶고, 제가 이런 분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내 집 마련이나 뭐 갈아타기나 우리 집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나 때문에 실수가 있었던 분들이 그 이후에 자기를 너무 괴롭히면서 달달 볶으면서, 사실 배우자가 뭐라고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가 됐든 뭐 임장이 됐든 이 모든 거를 열심히를 넘어서서 과하게. 그럼 쑥이님도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항상 일을 마치고 밤 늦게까지 해야 된다. 임장도 당연히 쉬는 날 없이 밖에 다녀야 된다. 임장을 하면 또 보고서도 열심히 써야 된다. 이런 거를. 여러분, 말만 들어도 막 숨 막히지 않아요? 저는 제가 부동산 강사인데도 막 숨 막혀요. 저렇게 해서 여러분 할 수 없어요. 부동산은요 평생 하셔야 되거든요. 너무 열심히 하는 분 보면 걱정이 돼요. 저러다가 나가 떨어진다. 이거 평생 할 건데 자기 달달 볶아서 임장 그렇게 많이 가고 막 보고서 철저하게 쓰고 과제 다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못 가거든요. 굉장히 힘든 시간 좀 겪으셨을 것 같아.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좀 있었는지. 그렇게 공부를 좀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 재개발, 재건축에도 제가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지나이스님 유튜브를 보게 되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 유튜브 통해서 아신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너무 좀 쉽게 설명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좋았던 거는 좀 천천히 해도 된다. 네네. 어느 정도 이제 내가 할 만큼만 해도 된다라고 좀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내 상황에서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투자가 있구나, 천천히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자산을 새롭게 뭐 매도를 하거나 좀 정리를 하거나 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운정에 있는 아파트가 역전세가 났었잖아요. 재계약하는 그 날이 이제 24년도였어요. 신랑이랑 많이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네. 그거는 이제 정리를 하자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걸 정리를 하기로 했고 네. 진아이스님 강의도 듣고 공부를 하면서 또 재개발이나 이제 다른 아파트 이런 게 좀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매도를 해서 같이 합쳐서 조금 더 좋은 걸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럼 그때 공부하셔서 백년산 힐스테이트가 그렇게 예쁜 애는 아니라는 걸 좀 알게 되신 거예요? 사실 살아보니까 좀 힘든 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언덕이 좀 많이 심해서 네. 백년산이 좀 언덕이 좀 네, 예, 있죠. 네. 그래서 아이들과 좀 왔다 갔다 할 때 좀 힘들긴 맞아. 했었거든요. 아이들까지 있으면 더 힘들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갈아타기를 고민을 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참 부동산의 매력이자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예전에도 제가 백년산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누가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버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착한 사람, 무던한 사람. 아, 우리 아파트 역에서 한 15분 걸려. 15분만 걸으면 역인데 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러면서 자족하면서 그냥 살거나 좀 경사가 있어도 아, 여기 산이 있어서 너무 시원하고 좋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참고 살아요. 그런데 그 참고 살면 좋은 날이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곳보다는 좀 단점이 많은 곳이거든요. 비슷한 가격을 주더라도 그거보다 좋은 입지를 좀 찾았을 때 그 좋은 입지에서 평지에서 역에서도 가깝거나 학군지거나 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잘 누리는데 그 편의시설 때문에 집값은 더 잘 올라주는 그게 입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그 집이 이런 것에 좀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나는 좋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집을 잘 보러 오지 않는지 이런 것만 체크해 보셔도 부동산 공부 하나도 안 하셨어도 입지 좋은 곳을 좀 골라내실 수 있거든요. 너무 착하게 불편한 입지 잘 참고 살지 마시고 공부해서 그 돈으로 비슷하게 조금 더 좋은 입지, 좋은 곳 있는지 한번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좀 편하게 사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집도 더 좋은 가격, 좋은 가격이 뭔지 아시죠? 좀 더 비싼 가격에 팔고 나오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고민을 했던 거는 네. 뭐 재개발 중에서는 이제 이문 휘경 뉴타운, 네, 쪽에 네. 이문 3, 4구역 네. 고민을 했었고 네. 그 성동구의 행당역 주변의 아파트들을 네, 맞아요. 거기도 아파트 좀 있죠. 네. 예, 예. 근데 원래는 이제 왕십리 자이를 정말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갑자기 또 매수세가 붙으면서 놓치게 됐어요. 재개발 물건이 처음이다 보니까 네. 조금 매수하기가 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진도가 잘 나갈까 이런 그런 고민도 걱정, 하고.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맞아. 처음이니까. 네네. 그렇게 하다가 답심리 쪽에 레면 위브라고 해서 좀 대단지고 맞아요. 답심리 네. 쪽에 되게 괜찮은 아파트예요. 지금 앞에 말했던 두 개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제가 말하는 예쁜 아이. 그 아이를 매수를 하신 거예요? 34평 했어요. 얼마에? 요거는 12억 2천으로 매수를 했어요. 전세 끼고? 네. 전세 얼마에?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물건이었고 이제 7억 8천으로 이제 시세보다는 조금 높게 전세가 맞춰진 곳이었어요. 네네. 4억 4천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네. 오, 잘하셨는데 지금 시세는? 제일 궁금하죠. 얼마일까요? 지금은 17억 정도? 여기 답심리 레미안 위브 같은 경우는 항상 수요가 있어요. 전세 수요도 항상 있고 여기서 꿀팁 하나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세 수요가 항상 있는 곳이 매수 수요도 잘 붙습니다. 레미안 위브가 딱 그런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롯데캐슬하고 백년산 힐스테이트를 합쳐서 고생은 했지만 훨씬 좋은 곳에 내 집을 마련하셨네요. 그럼 지금 거기 살고 계신 건가요? 그거를 들어가서 살기에는 좀 돈이 부족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일단은 갭으로 매수를 해두기로 해서 저희는 지금 일산에
여러분 지금은 서울 아파트를 갭으로 살 수는 없죠, 그쵸? 갭으로 살 수 있을 때, 내 돈이 작을 때 전세를 끼고 이렇게 집을 사놨었어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투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수기님 같은 경우는 뭐 돈이 많아서 갭으로 타놓고 내 집은 또 딴 데 또 사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돈은 잘 모아서 서울에 집을 하나 사놓고, 사실 직장이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촬영하는 이곳은 일산이거든요. 아이들 공부시키기도 좀 적당하고 내가 조금 더 출퇴근하지. 파주보다 좀 가깝긴 해요. 그쵸? 네. 이렇게 내가 출퇴근을 하면서 내가 잘 투자해 놓은 그 집이 잘 성장해서 우리 자산에 좀 기본이 잘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일산에서 임차로 살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렇게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들은 현재 서울 수도권 또 12개 경기도 지역은 막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아직 재개발은 가능한 건 아시죠? 오늘 여기 촬영 오기 전에도 상담을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도 그 도시의 대장 아파트도 살 수 있거든요. 그 기본은 다 공부에서 시작돼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다 거기서 거기같이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별거 아닌 곳인데도 가서 설명을 들어보면 굉장한 것으로 보여서 덥석 사게 되기도 하는데, 꾸준한 공부, 야무진 공부를 하면 정말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를 이렇게 살 수 있고요. 이렇게 크게 수익이 올라가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이 아니어서 지금 출퇴근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어떠세요? GTX가 생겼잖아요. 아, 혹시 그거 생기는 것도 생각하시고 여기에 둥지를 트신 거예요? 아니요. 근데 그렇게 빨리 될 줄 몰랐어요. 사실 지금 GTX 너무 쾌적하고 좋거든요. 사실 한 1년 동안은 3호선을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교통 호재를 직접 느끼고 있는 게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GTX-A가 서울역까지만 가죠.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아시죠? 삼성역까지 개통되는 거. GTX-A는 이미 개통돼서 이렇게 실사용하고 있고 완전하게 완성되는 거 28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교통호재 보실 때 착공했는지 그것부터 보셔라. 계획 나온 거 보고 예타 통과한 거 보고 가서 덥석하고 내 집 마련하시면 안 돼요. 먼저 검토하시고 그 여기 생기는 곳 중에서도 이전에 교통호재가 전혀 없었던 그런 불모지 같은 곳에 여기 생기는 곳, 그곳은 현재는 교통이 하나도 호재가 없잖아요. 그런 곳에 아직도 조금 덜 어려운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도 조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매수하시는 레미안 위브 아파트 그거 매수하시고는 전혀 후회가 없으신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또 아쉬움이 있긴 해요. 네네. 어떤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염두했었던 재개발 물건이나 이런 거를 했다면 좀 수익률이 좀 더 높았을 거고, 행당역 주변에 아파트 구축 아파트여서 제가 조금 배제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입지가 그쪽이 훨씬 좋으니까.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저희가 이제 멤버십 맨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또 진아이스님께서 처음부터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있거든요. 그 말씀 듣고 또 위안이 많이 되기도 하고, 저한테도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단단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제가 우리 멤버들한테 잘하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너무 좋은 거, 완벽한 거, 수익률도 가장 좋고 입지도 가장 좋고 내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하고는 싶지만 그렇게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온 결과가 그에 못 미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너무 잘 되는 걸 경계를 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사실 운도만이 따라주는 건데 내 실력인 줄 알고 이후에 큰 사고를 친다 이런 얘기를 멤버들한테 가끔 하는데, 지금 수기님 정도 되면 앞에 어려움들 겪고 또 거기에서 또 약간 교만했던 그런 시간들도 지나면서 많이 배우시고 아주 야무지게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뭔가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갈아타기를 하거나 이런 투자를 하실 때 정말 더 좋은 거 그렇게 나를 몰아붙여 가지 마시고 지금 선에서 최선의 것을 하시고, 거기서 또 이렇게 배우시잖아요. 아까 차라리 재개발을 했으면, 행당역 주변을 했으면 이렇게 또 배우는 거거든요. 거기 입지가 더 좋더니 구축이어도 더 올라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진짜 현장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또한 가져가시는 거니까 너무 아쉬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상한 얘기들도 많고 그쵸? 민감한 얘기도 많은데 그걸 다 오픈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비슷한 입장에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이야기 듣고 조금 힘내셔서 지금 시장 어수선하고 막 급하게 오르는 곳들, 또 전세가도 많이 올라서 정말 이참에 내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한테 어쩌면 조금 방향성도 제시가 됐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 그래요. 3억이든 30억이든 우리 집 전 재산 아니에요. 3억도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 집의 전 재산이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거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무지게 공부하고 내 집 마련 똑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공부 혼자 하기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진짜 우리 집에 도착할 때까지 진아이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